안녕하세요. 아내의 림프암을 항암 치료 없이 완전 관리시킨 면역 닥터 서정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미 항암 치료를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수십만 명의 암 환자들에게 충격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항암 치료를 계속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혹은 적극적으로 보완할 방법을 찾을지에 대한 결론을 스스로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이유가 뭔가요? 병원에서는 크게 4가지 목적으로 항암 치료를 합니다. 첫째, 암세포를 제거하고, 둘째, 암의 진행을 늦춰 생명을 연장하며, 셋째, 환자의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재발을 막거나 지연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4가지 목적 중 모두 실패하고 있다고 판단될 땐 과감히 항암 치료를 중단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처음 항암 치료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앞서 언급한 4가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약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각종 병원체들은 약물에 적응이 돼서 결국 이겨내고 살아남으며 더욱 강해지는 성질을 갖게 되는데 이를 내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성이 병원체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암세포와 줄기세포도 항암 치료에 대해서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내성을 만듭니다. 진짜 문제는 어떤 항암제 한 가지라도 내성이 생기면 다른 항암제도 잘 듣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한번 내성을 만들어 본 줄기세포는 이 경험을 통해 다른 항암제에 대해선 더 빠르게 내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는 항암제 내성에 대한 연구를 지금껏 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표준치료인 항암치료를 쉽게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암세포가 어떤 조건에서 내성을 획득하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와 내성 발현을 지연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암세포가 항암제 내성을 얻는 조건이 항암 치료 때문에 생긴 염증과 관련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암세포만 죽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함께 죽습니다. 이 과정에서 죽은 세포의 부산물, 예를 들면 죽은 세포의 잔해, DNA 조각 등이 많이 생기는데 면역세포가 이를 발견합니다. 면역세포들이 갑자기 늘어난 이 부산물을 잡아먹고 제거하는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염증 반응엔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세포와 부산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면역세포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많이 분비한다는 점입니다. 이들 사이토카인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급성염증을 증폭시킬 뿐 아니라 만성염증 상태를 만들기도 합니다. 죽은 세포와 그 분비물로 인한 염증들이 심하지 않다면 면역세포들이 금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세포와 사체에서 나온 많은 분비물 그리고 사이토카인까지 함께 섞여 혈액과 림프액, 체액 사이를 홍수처럼 휘몰아친다면 어떨까요? 과도한 염증 반응 때문에 혈관 내피세포가 찢어지고 혈관 밖으로 혈액이 누수되어 조직은 붓게 됩니다. 혈액 응고 시스템도 비정상적이 되면서 혈전과 출혈이 동시에 생겨나는데 이 때문에 심장, 폐, 간, 신장 등 주요 장기에 손상이 생깁니다. 면역세포들도 이를 해결할 능력을 잃고 맙니다. 사막에 부는 모래폭풍을 유튜브 동영상에서 찾아보세요. 사이토카인 폭풍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중국 사막 한가운데서 황사모래 폭풍을 만난다면 우리 모두는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고도 눈을 뜨거나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눈, 코, 입 모든 구멍으로 발암물질 황사모래와 함께 들어가면서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꽉 막혀버리고 이를 걸러낼 수 없습니다. 잠시 후면 꽉 막힌 염증 물질 때문에 눈, 코, 입이 모두 붓고 진물과 통증이 생기고 열도 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사이토카인 폭풍에 의한 과잉 염증 상태인데 조기에 수습하지 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도 암줄기세포는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증식하기 위해서 분주해집니다. 암줄기세포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늘어난 상황에서도 암줄기세포 고유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더 강력해집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많아질수록 암줄기세포의 자기 회복 능력은 강화되고 항암제 내성도 유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실제로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논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2014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암줄기세포의 생존과 증식을 촉진하고 이로 인해 항암제 내성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실렸습니다.
2017년 연구에서는 염증성 환경이 암줄기세포의 줄기세포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항암치료로 인한 염증과 암줄기세포 활성화. 2015년 연구는 항암치료로 인해 생성된 세포 잔해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암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2018년 연구에서는 항암치료 후 염증성 환경이 암줄기세포의 전이 능력을 증가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항암치료로 인한 과잉된 염증이 T세포, NK세포 등 면역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의료계에선 면역세포의 번아웃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면역세포가 번아웃되면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피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2016년 연구에서는 항암치료로 인한 염증성 환경이 면역세포의 기능을 억제해서 암줄기세포의 생존을 도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지 몇 사람의 주장이 아닙니다. 연구가 밝혀낸 구체적 결론입니다. 이처럼 항암치료는 암세포를 죽이지만 그 동시에 염증성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 결과 암줄기세포는 생존이 쉬워지고 내성을 만들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내성이 생기지 않는 치료 초기에는 항암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암세포는 항암치료를 받으면 쉽게 죽지만 암줄기세포는 암세포와 급이 다릅니다. 암줄기세포는 항산화 능력이 뛰어나서 항암치료로 인해 DNA가 손상되더라도 곧 DNA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DNA 복구 과정에서 항암제에 대한 내성도 함께 획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구나 항암치료로 촉발된 심각한 염증성 환경은 암줄기세포의 DNA 복구 능력과 내성 획득 능력을 더 강화시킵니다. 이 때문에 항암 내성을 피할 방법을 찾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과잉염증을 억제하는 치료입니다. 2020년엔 항암 치료 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 약물을 함께 사용하면 암줄기세포의 특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현재는 항암 치료 시 다양한 사이토카인 억제제와 스테로이드가 미리 투여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면역 반응을 조절하기 위해서 최근엔 소수의 암줄기세포만을 표적으로 하는 면역치료인 CAR-T세포 치료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암세포를 죽이는 대신 암줄기세포만을 죽이면 사이토카인 폭풍을 피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암줄기세포의 복구 능력을 억제하는 약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항암치료로 생긴 과도한 염증이 암줄기세포가 항암제 내성을 획득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 여러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항암치료 시엔 과도한 염증을 억제하고 가급적 암줄기세포를 직접 타겟으로 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연구들로부터 항상성을 무너뜨릴 정도로 심한 염증을 초래하는 치료는 위험하다는 점을 교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항암치료를 받는 경우엔 가급적 24시간, 늦어도 48시간 내엔 꼭 병원에 오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면역 밸런스를 맞춰주는 수액치료는 사이토카인 분비를 조절해주고 과잉염증을 제거해줍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생식분말 중심 식사는 항암죽에도 섭취가 가능하고 염증을 만들지 않습니다. 염증과 독소를 잘 배설시켜줍니다. 암 환자라면 평상시에도 염증이 없는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생식분말 중심 식사를 권장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